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지금부터 1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1년 후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카드로 리벤지 카드, 섀도우 카드, 앵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세 카드가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분노의 감정, 복수심 같은 것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의 그림자가 지금 전혀 해소되지 못한 채로 여러분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좀 의무감을 느끼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거나 또는 어떤 배신감이나 상처를 받은 기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이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 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가 최근에 생긴 그림자라기보다는 좀 오래된 그림자로 느껴져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어린 시절에 겪은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로 여러분의 내면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에 묶여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 묶여있다기보다는 이 기억에 묶여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이 겪은 일에 계속해서 발이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좀 해소해야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런 상태가 아니신 분들은 카드를 선택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1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1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에 에너지 카드와 힐링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힘을 되찾은 모습으로 변하신대요. 왜냐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 그림자를 해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요. 힐링 카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본연의 힘을 되찾게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1년 후에는.
그리고 이렇게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어떤 영감을 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일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시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고 그 아이디어와 영감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대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1년 후에 또는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뭔가 여러분의 커리어적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것 같거든요. 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그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만의 길을 개척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대요. 아래 카드들을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분노와 화나는 감정을 타인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 파워 스트러글이라는 카드와 젤러시 카드 사이에 인라이먼트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탐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갑이 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지금부터 1년 후에는 여러분이 그런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대요. 지금 여러분이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상태라면 그만큼 열등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내면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해줄 만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여러분이 그 열등감에 대해서 또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그림자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면서 그 그림자를 해소하시면서 열등감을 내려놓게 되고 열등감이 사라지니까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열등하고 이런 개념이 좀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이 친구 관계 안에서든 연인 관계 안에서든 또는 가족 관계 안에서든 어떤 관계 속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집안의 막내여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위에 언니나 오빠, 형, 누나가 있어서 언제나 내가 이순이고 약자의 위치에 있었어서 권력을 잡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욕망이 있다면 어릴 때 느꼈던 어떤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좀 무시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여러분의 상황마다 이런 열등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다 다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1년 동안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감정을 들여다봐주고 그것을 해소함으로써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열등한 것도 우월한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해요. 이 인라이먼트 카드를 보시면 어떤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상태가 되신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1년 후에 누군가에게 지고 누군가를 이기고 이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기고자 하는 욕망, 지고 싶지 않아 하는 욕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옆에 타로 카드들을 이어서 보시면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3 오브 보이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3 오브 소드 카드예요. 여러분 내면에 오래된 어두운 그림자, 상처가 있는데 이 오래된 상처를 겉으로 끄집어내면서 그것의 실체를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대요. 마침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해요.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도 나왔죠. 지금까지는 그 상처에 끌려다니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찾아온대요. 달의 주기처럼 상태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1년 동안은 여러분에게 그 치유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앞에는 퀸 오브 보이스 카드와 프리스티스 카드도 나왔어요. 이 두 카드는 굉장히 흡사한 에너지를 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두 장의 카드 다 정신적인 것, 지적인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부터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대요.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다고 생각했던 그 경험이 진짜로 어떤 경험이었는지 제대로 보게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은 그 경험을 조금 왜곡하고 있대요.
진짜로 일어났던 일과는 다르게 왜곡되어 있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그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1년 동안 그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그림자를 해소하고 상처에서 회복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했고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해야 했는지 등등을 깨닫게 된대요. 그러면서 정말로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정신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치유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순 없잖아요. 당연히 상처받고 당연히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에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1년 동안 그 회복 탄력성을 키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그림자, 상처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면서 이제 더는 쉽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은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경험을 하기 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1년 동안 그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처는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들여다봐야지 치유가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어떻게 다쳤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상처를 직접 의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의사가 그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내주잖아요. 그래야지 상처에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 내면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의사 역할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조언을 적용해서 이 상처를 직접 치유해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어떤 일로 만들어진 상처인지, 그런 것을 최대한 상세히 들여다보는 작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내가 표출을 했는지 억눌렀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필요하다면 글로 적어보셔도 좋아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 글로 풀었으면 경험이 조금 더 객관화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더 진실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글 쓰는 행위 자체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그 안 좋은 기억을 여러분만 볼 수 있는 공간에 적어보시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가 과거에 느꼈던 감정들을 스스로 알아주시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 분노와 어두운 감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이 잡혔던 발목이 자유롭게 풀어지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더 뽑아서 지금부터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면 좋을지 추가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조언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친 듯이 달려가지 말고 잠시 쉬어가는 1년을 보내라 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개자리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돌봐주는 1년을 보내야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극심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오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은 속도를 좀 늦추고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보살펴주는데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해요. 특히 여러분은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거든요.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내면과 여러분의 몸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내면과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체적으로도 좀 피로한 상태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휴식을 좀 권장하고 있거든요, 카드들이. 지금부터 1년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의 절반 정도로 속력을 확 낮춰서 여유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의 말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인정을 해주시고, 나아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으니까 1년만 좀 쉬자, 1년만 좀 느리게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물병다리 카드도 나왔는데, 여러분 자신의 독창성, 개성, 이런 것들을 죽이지 말래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셔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을 둘러싼 우주와 사랑과 보호의 에너지가,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전체 우주가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고, 여러분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거래요. 그러니까 아등바등 애쓰면서 살지 마시고, 우주를 믿고, 여러분의 삶을 믿고, 여러분의 운명을 믿고,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다시 되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삶을 무조건 믿고, 삶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대요. 그 믿음이 강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마법처럼 기적처럼 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아가서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매일 자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는 것들을 3가지 이상 꾸준히 적어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축복과 기적으로 가득한지를 매일 되새기시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습관,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당장 오늘부터 들이셨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그 안 좋은 경험을 여러분만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글로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밀번호 같은 거 걸어두시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비밀 공간에서 여러분의 그림자를 꺼내는 작업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연두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투명사랑이 분들, 지금부터 1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타로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1년 후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카드로 이니시에이션 카드와 리틀니스 카드, 해빙 잇 올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리틀니스라는 카드가 나와서 조금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원래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고 가족들로부터도 아주 큰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감도 넘치고 효능감도 높은 그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좀 잘 안 풀린다든지 또는 상황적으로 좀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위축되어 있대요. 나에게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 안에서 좀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애인이 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실제 여러분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면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에너지를 100%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설명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카드를 선택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1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살펴볼게요. 우선 석세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1년 후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성공을 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일적으로 어떤 성취를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년 후에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의 성공을 해낸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옆에 Gratitude라는 카드에 선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어떤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서 일적으로 어떤 자랑스러울 만한 성취를 해내면서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이 성취를 해냄으로써 여러분이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된대요. 무브먼트라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더 좋은 회사, 더 큰 회사로 옮기게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는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든지,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과 다른, 지금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무언가를 갖게 된대요. 1년 후에는. 아마도 이직을 하게 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일적으로 뭔가를 성취해내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시험에 통과하고 면접에 합격을 하면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아래 카드들을 살펴봐도 여러분이 1년 후에 굉장히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플레잉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1년 후에는 굉장히 즐겁고 하루하루 정말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없을 만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만큼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대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정말로 즐거워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꿈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면 1년 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재미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재밌어서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순수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1년 후에는 여러분이 일하는 과정 자체가 보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대요.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겐 보상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Ride the Wave라는 카드도 나왔죠. 이 카드 역시 아까 무브먼트라는 카드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이동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직의 기회, 이동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큰 바다, 더 큰 물로 여러분이 진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지금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그 무대보다 훨씬 더 큰 무대로 당당하게 진출한 그런 모습이고, 커밋먼트라는 카드도 나왔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가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1년 후에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1년 후에 애인이 생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게 친구나 어떤 동료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헌신적인, 여러분을 잘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아주 좋은 직장 동료나 친구가 생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준의 끈끈한 관계가 생긴대요. 1년 후에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애인이 생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나아가서 자녀가 생기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 카드 그림에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현재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1년 후에는 아이를 품에 안게 된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타로 카드들을 보면 여기에도 여러분이 이동하는 모습이 있어요. 에이르 오브 이모션 카드가 여러분이 움직인다, 이동을 한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후에는 확실히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실 것 같아요. 일터를 바꾸거나 어떤 작업 환경을 바꾸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게 되거나 사는 곳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사를 가게 되거나 뭔가 소속되어 있는 공간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새로운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훨훨 날아다닌대요. 나이트 오브 보이스 카드가 여러분의 등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세상을 평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년 후에는 정말 자신만만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좀 무능하고 작다고 여기고 있는데 1년 후에는 여러분의 능력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 내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나게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방종하게 또는 오만방자하게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삶을 사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뒤에 이어서 나온 카드가 템퍼런스 카드와 스트렝스 카드죠. 이 두 카드가 여러분이 얼마나 청렴하고 정직하고 인내심이 있고 성실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만함, 거만함과 정반대에 있으신 분들 같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명예를 얻게 되더라도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성격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벌어들이면 뭔가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분이지,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이런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성공을 해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티내지 않는데요. 굉장히 성숙한 분들 같아요. 또 1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만하지 않고 이 한 가지를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굴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심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밝게 빛나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조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효능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약간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쟤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근데 1년 후에는 여러분이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의 시선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대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더 뽑아서 지금부터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 여러분을 위한 추가 조언 카드를 좀 살펴볼게요. 조언 카드가 뭐라고 나왔냐면 변화를 받아들여라, 변화에 마음을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물병자리 뉴문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1년간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빨려 들어가서 변화의 물결을 타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삶이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전과 1년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을 1년 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을 수 있고, 지금 맺고 있는 관계와 완전히 다른 관계를 1년 후에 맺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찾아오든 그 변화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어떤 변화든 그 변화는 무조건 여러분에게 좋은 변화래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이 오거나 어떤 기회가 찾아오면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쌍둥이 자리 뉴문 카드도 나왔는데 여러분이 스스로의 지적 능력을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특히 지적으로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시고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대처 능력,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특히 여러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믿어주래요. 여러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스스로를 좀 바보 같다, 멍청하다 이렇게 비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똑똑한지 인정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이런 지적 능력을 100%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자자리 풀문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의 야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세상에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쌍둥이 자리 카드는 여러분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사자자리 카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지구력 이런 것을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강인하신 분인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의 능력을 지금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유능하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괴로워도 그냥 손을 놔버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래요. 여러분은
정말 강하고 정말 그릇이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장군감인지. 여러분은 리더로서 활약을 하셔야만 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분이에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잘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의 리더십을 스스로 인정해주고 그것을 갈고 닦아서 정말 유능하고 정말 멋있는 리더로 성장을 해나가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인정해주고 그 강함을 세상에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의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강하게 밀고 나가셔도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카리스마를 좀 알아주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연설을 하거나 뭔가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게 경청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카리스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라는 것이 군중을 압도하는 힘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힘이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가장 큰 부분이 이런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에요. 이 힘을 여러분이 인정만 해준다면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인정을 해주고 그 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멋지고 유능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투명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지금부터 1년 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타로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1년 후의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를 좀 살펴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카드로 인듀어런스 카드, 그레이스 카드, 센터링 카드가 나왔어요. 이 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삶에 감사하면서 겸허하게 살아가고 있고 아주 성실하게 맡은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들로 가득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축복이자 행운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급변하고 조금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와도 쉽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래요. 센터링이라는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중심이 단단하게 잡혀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싶은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떤 일을 해야 내가 행복한지도 알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생명력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안다. 그렇게 보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하게 여러분의 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거나 여러분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면 카드를 선택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1년 후의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Positive Mind라는 카드와 솔루션이라는 카드 그리고 Time to Run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에너지로 살아가게 되신대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힘이 빠져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1년 후에는 삶을 조금 이완한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대요.
그 이유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솔루션 카드를 보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결론이 지어져 있고 어떤 해결책을 손에 넣는다. 그래서 더는 여러분이 그 고민으로 고통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100%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른 일을 좀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내가 가장 만족할까 이런 것을 조금 재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일 자체는 여러분에게 잘 맞고 만족스러운데 이 일을 잘 해나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어쨌거나 일적으로 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거, 또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1년 후에는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타임 투 런이라는 카드를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1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전문 지식을 갖추고 그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길을 착실하게 나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게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공부가 어떤 공부든 간에 여러분의 진로에 관한, 여러분이 평생 하고 싶은 일에 관한 그런 공부일 것 같고, 그리고 아래 카드들을 이어서 보면 익스프레션이라는 카드와 앵거라는 카드, 그리고 퍼펙트 임뮤니티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절망감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일적인 동력으로 승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게 된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1년 후에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여러분의 주장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된대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사회적으로 불이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저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런 힘과 권력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1년 후에는. 그리고 Perfect Immunity라는 카드가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일로 승화하면서 그것으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나 그림자가 치유되고 해소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치유가 되면서 육체적인 질병도 많이 나아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만성적인 질환이 있거나 알러지 같은 것이 있다면 1년 후에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카드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1년 후에 훨씬 더 건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훨씬 건강하고 밝은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어서 타로 카드들을 살펴보면 러버스 카드와 식스 오브 인스피레이션 카드, 에이스 오브 보이스 카드, 파이브 오브 메테리얼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부조리한 일들에 여러분이 어떤 목소리를 더하면서 어떤 거대한 변화와 승리를 이끌어내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동물들을 착취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공론화해서 사람들이 더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정책적인 조치든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영향이든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된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 그것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여러분 손으로 이끌어내게 된대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의 변화를 불러오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소속 집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모습도 있거든요. 뭔가 여러분이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아니면 어떤 작품을 발표하거나 어떤 상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또 다른 어떤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념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접한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된대요. 이 관계가 뭐 동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핵심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강하게 크게 하게 되고 그것으로 세상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년 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세상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는 것 같거든요. 1년 동안 여러분이 그런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시도하고 연구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1년간 열심히 찾아낸 덕에 여러분에게 딱 맞는 어떤 루트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이네요. 여러분은 뭔가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세요. 워낙에 개혁적인, 혁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특히나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100% 발휘되는 그런 1년을 보내게 되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더 뽑아서 지금부터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추가 조언을 얻어볼게요. 조언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자신을 검열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그냥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병자리 풀문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100%나 자신에게 떳떳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된대요. 내가 나 자신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상 세계를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 카드도 나왔는데 이 카드는 생각이나 언어가 아니라 감각과 감정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를 고민하거나 계산하지 마시고 이 행동에 대한 내 감정, 내 감각 이런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된대요. 이런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이 또 내 뱃속이 편안한지 또는 배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떤 불편한 느낌이 드는지 이런 걸로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과 해야 할 말을 판단할 수 있대요. 여러분은 언제나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마음이 편한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편하다는 그 감각이 여러분이 진짜로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준대요. 어떤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몸이 편안한 그런 행동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자다리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여러분의 빛을 숨기지 말고 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힘을 좀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가진 카리스마를 좀 억누르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움츠러들고 숨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과거에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했거나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거나 너무 사람들 앞에서 네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등등 여러분의 상황마다 여러분의 빛을 충분히 내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자자리처럼 어떤 집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설득하는 능력을 타고나신 분이고 대중 속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중을 압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리더가 되셔야 되는 분이고 그렇게 리더가 됐을 때 진정한 여러분의 빛을 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남들을 따라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느라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애써 삼키거나 이러지 마시래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하고 맞서 싸워야 할 상황이 온다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수동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진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편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길로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지 그건 역시 살펴보신 뒤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체적이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지금부터 1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1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는 카드로 위즈덤 카드, 리프레시 카드,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지적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거대한 진실과 진리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 같고 물질적인 세계의 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상, 에너지들과 깊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실 것 같아요. 이런 타로 카드를 포함한 오컬트 문화에도 좀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철학적인 논쟁이라든지 철학과 종교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어떻게 이 사회 안에서 성공에 이르를 것인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더 나의 의식을 확장할 수 있는지, 진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쩌면 휴식기에 들어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잠깐 쉬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지쳐서 이제 일을 좀 쉬엄쉬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지금 좀 재충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미 이런 휴식기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휴식을 가져야 하는 휴식이 절실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지먼트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아직은 조금 타인에 대한 인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가 전혀 와닿지 않거나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카드 선택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1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1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딥 노잉이라는 카드와 리바이벌이라는 카드 그리고 디바인 시그널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세 카드가 여러분이 지금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의 시간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더 깊게 닿을 수 있게 된대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우주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1년 동안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탐구를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나 자신에 관한 또는 영적 성장에 관한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관한 그 밖에 철학적인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깊이 있는 깨달음에 이르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주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디바인 시그널을 굉장히 강렬하게 알아차리게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직관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정확해진대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직관적인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열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여러분이 타인에게 마음을 좀 걸어 잠그고 있고 사람들과 크게 연결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1년 후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열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된대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이 리바이벌이라는 카드를 보면 메마른 땅에서 어떤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에너지적으로 좀 번아웃 상태에 있으시다면 1년 후에는 그 메마른 땅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어떤 영감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는다.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여러분이 의욕은 있지만 에너지가 부족해서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1년 후에는 그것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무언가를 시작하게 된대요. 일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게 되거나 어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일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아래 카드들을 이어서 살펴보면 크리에이티비티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창작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런 창작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품을 개발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1년 후에는 여러분이 가진 그 창의력과 상상력이 한층 더 깊어지고 강력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독특하고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특히나 이러한 창의력이 강화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그림자가 여러분 안으로 흡수되면서 여러분이 그 그림자와 통합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 다크스토리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과거에 인간관계 안에서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든 삶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어 오셨을 것 같은데,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안에 어떤 그림자들이 생겼고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자리를 잡고 있대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부터 1년 동안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일적으로 승화를 하게 된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좀 따돌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프고 화가 나고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데,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에 대한 공감을 받고 위로와 응원을 받으면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그림자가 여러분의 일적인 동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이든 그 상처를 여러분의 일적으로 승화하면서 여러분의 일과 접목하면서 그것으로 어떤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공론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일적으로 어떤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옆에 Rising Above Problems라는 카드도 나왔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상처, 이 그림자를 여러분 안에 흡수시켜서 그것을 완전히 품고 끌어안고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이 나의 일부고 그건 역시 내 삶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으로 더 큰 힘을 받아서 더 아름답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대요. 문제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그 그림자를 해소하는 작업을 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훨씬 더 강력해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어서 옆에 나온 타로 카드들을 보면 여기서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어떤 작품이나 상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븐 오브 이모션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상상력에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경험, 과거에 사람들과 부딪혔던 기억, 또는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이상이 부딪혔던 경험을 더해서 여러분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영감을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에이드 오브 인스피레이션 카드가 방해물 하나 없이 여러분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되겠다 라는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일적으로 어떤 멋진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크게 승리를 하게 된대요. 체리어 카드가 나왔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부터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이 카드에 나왔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대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여러분에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어서가 아니고 1년 후에 여러분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성공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상 같은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그림자 통합 작업을 완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부터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또 가슴이 열려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겪고 있는 심리적인 번아웃과 타인에 대한 혐오감, 반감, 또 세상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더 뽑아서 지금부터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더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지 추가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조언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나왔거든요.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과 생각들이 엉켜 있대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도 아니고 과거에 겪었던 일도 아니래요. 여러분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현재 상황에 대한 또는 과거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 여러분의 생각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 생각 속에서 그림자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또 타인에 대해서도 또 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을 자주 하실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이 세상이 점점 더 안 좋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운 게 아니고 그런 해석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충분하지 않고 멋있지 않고 유능하지 못하고 타인들이 선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셔야 된대요. 그 생각이 진실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오로지 생각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과연 진실한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이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는 작업을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들이 대부분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염소자리 카드와 처녀자리 카드도 나왔죠. 이 두 카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그것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게 펼쳐졌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좀 안 좋은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는 그런 일을 겪었으면 안 됐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행동과 말을 해서는 안 됐어. 내가 그 일을 그렇게 실패해서는 안 됐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이 그렇게 벌어졌다는 건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 우주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그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도 모든 일어나야 하는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야 하는 일만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해요.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상황을 개선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발견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됐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진실은 현실은 있는 그대로 일어나야만 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현실이나 과거의 그 상황인지 그 현실과 과거의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됐다라는 생각인지 그것을 잘 들여다보셔라 라고 카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개선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기 전에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현실을 거부할 수 있죠.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현실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현실에 순응하고 복종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임을 인정하고 여기서 어떤 것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찾아야지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현실을 부정한다면 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선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됐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다음에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이고 건강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또 세상과 타인들과 화해할 수 있는 1년을 보내게 되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휴식을 취하시면서 몸과 마음의 기력을 다시 회복하신 다음에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셔서 그 생각 작업, 그림자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 자신과 통합이 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진다고 하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조금 쉬고 쉬면서 명상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